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종관 교수님께서 강제력에 기반한 기술, 또 그 기술을 극대화시킨 자본, 또 그것을 근원적으로 추동시키는 인간의 욕망, 이 세 가지가 근대 문명을 일으켰고 또 그것이 지금 AI 시대라고 말하는 것의 그 밑바닥에 그런 추동력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사이트풀했고요. 이 강제력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야말로 정신 차린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말 속에 있는 편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신을 차린다. 이것에 대해서 그 박사옥 선생님께서는 성찰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한테 지시하는 것은 이 AI 시대에는 그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인간의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까 말씀하신 뭐 소외의 문제라든지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근본적으로 단적으로 말해서 행복하지 않은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인간을 어떤 식으로든지 온전성이나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방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이것이 비인간화 혹은 인간 소외 혹은 반생명 어떤 것으로 표현하건 간에 이것을 복원시킨다거나 치유하는 작업이 AI 시대가 자연적으로 마치 쌍둥이처럼 끌고 오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치유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마침 지금 박석 선생님 그리고 안희영 선생님 두 분 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명상가들이시기도 한데 학자이자 명상가들이시기도 한데요. 이 치유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세 분 선생님들한테 정말 그 AI 시대 때 치유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는지를 1차적으로 여쭤보고, 또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두 분 선생님께서는 이제 명상을 바탕으로 작업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명상적 대안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그걸 기본적으로 제가 좀 이 시대의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지능만 강조된다는 거. 사실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잃어버린 말이죠. 정신 차리라. 학문들은 정신 차리란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학문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리란 말이 학문 세계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말인데, 돌이켜보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유의 능력의 차원이 여러 층위가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지능에만 집착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칸트 같은 사람은 그걸 좀 구별을 잘 해놨죠. 예컨대 감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말은 오성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이제 수리적 계산 능력이죠. 아니면 논리적 추론 능력. 요거를 이제 오성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 진짜 이성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어떤 도덕적인 양심이라든지 어떤 숭고한 예술적 감동을 받는다든지 뭐 절대를 향한 마음의 열림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대가 그런 것들을 다 추방시키고 억압하고 무화시킨 이런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선 정말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정신의 성찰적 능력, 어떤 그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아까 성찰 말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내면의 고야함을 찾음으로써 자신을 다시 그 확인하고 인식하는 작업,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방향으로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는 게 저는 치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인간이 AI하고 다른 점이 뭐냐, 정말 문자 그대로 AI는 만들어진 지능이거든요. 근데 지능은 범죄자들도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성이라든지 이성은 범죄자들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절대를 향한 어떤 마음을 여는 뭐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지능적인 범죄를 행하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AI한테 기대하는 거고 거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인간은 그걸 넘어서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AI보다는 계산 능력 떨어지지만 그래서 훨씬 넘어선 능력이 있고 그것이 성찰의 능력이고 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능력이고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가는 거 그것이 하나의 치유의 길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을 해요. AI는 숨을 못 쉬잖아요. 들숨날숨 바라보려고 해도 바라볼 대상이 없어. 배터리를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면서 살아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성찰 뭐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능력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제대로 중심을 잡으면서 AI를 우리가 필요로 한 또 이렇게 아주 적절한 부분에서 활용하기만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정말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한 그 자본과 욕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과학 기술을 제대로 정말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드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윤의 창출에만 올인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결국은 좀 사회적인 관점에서 좀 더 이런 그 그릇된 욕망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또 제일 중요한 게 욕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욕망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다음에 그걸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찾아가는 그런 데에도 명상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치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적인 어떤 그런 자기 성장, 자기 개발 이런 관점에서도 명상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치유라고 그 할 때는 이제 사실 용어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그뭐 이종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시적으로 보면 정치 사회적 해법 그것들이 사실 그 매크로 차원에서의 치유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거시적 안목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또 가질 수 없고 또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안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 우리에게 치유의 절박성을 느끼게 하려면 한 개개인의 문제, 그들의 심리의 문제, 욕망의 문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질병의 문제, 불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후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그 불건강성들을 만나게 되고 치유의 필요성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라는 게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이 어떻게 치유하느냐, 어떻게 문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이제 그 포럼이 단순하게 이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차원에서 그 실천해 오신 선생님들을 특별히 모시게 된 이유가 이제 그래서인데요. 정말로 그 이 치유에 어떻게라는 것이 없는 치유라는 것은 정말 그 핵심이 빠져 있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떻게 중에 하나를 지금 박수석 선생님께서 명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 안녕 선생님은 이제 그 실전에서 이 어떻게 문제로 아주 오랜 그 시간 또 고민해 오셨는데요. 어떻게 이 AI 시대의 치유의 문제를 보시고 또 실전으로 느끼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치유하시면서 느꼈던 그 소회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으로 치유라는 그 단어는 투자밖에 안 되는 단어지만 그 안에 숨겨 있는 어떤 수많은 차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잘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두 분 말씀이 어떤 바탕 위에서 제가 조금 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치유라는 것은 우선은 치료하고 대립되는 개념이잖아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uring이라고 하니까 그는 전문가가 도움을 줘서 외부에서 이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든지 그런 관점이라면 치유는 이제 힐링이라고 보통 표현을 영어로는 힐링인데 힐링이라는 말이 어원을 보면
전체성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영어의 어원을 보면 WHOL이 whole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건강, 헬스라고 하는 말이나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나 holy, 신성하다고 할 때 holy, 신성함과 건강과 치유라는 말이 사실은 건강이라는 말이 전부 같은 어원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것의 그 함의하는 뜻이 뭐냐? 전체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성을 본다는 것이 치유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파편화되고 단절화된 어떤 상황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욕망을 극대화하고 거기에 어떤 AI 시대의 어떤 그런 가속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소외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아까 제가 욕망이라는 단어가 별에서 멀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스스로 소외가 되는 것이 이제 병에 걸리고 질병 상태에 있는 건데 그것을 바로 이제 그게 어떤 힘이든 간에 내 자신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연결돼 있다 하는 관점에서 시야가 이제 좀 커진다고 할까요? 좀 새롭게 시야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알목상대할 정도로 이제 눈이 뜨면서 의식이 성장을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도 많이 이길 수 있고 삶의 고통에서 좀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치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치유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명상을 하는 사람이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어떤 성직자이든 간에 나는 이미 다 치유돼서 이제 이미 100%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치유의 여정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치유의 차원도 심리적인 어떤 치유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육체적인 치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영성적인 치유도 얘기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잖아요. 또 환경적인 치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치유라는 말은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볼 때 거기서 수많은 담론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또 결국은 치유는 제 생각에는 뭐 저는 주로 이제 명상을 지도하는 사람이고 명상을 배우는 사람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거는 치유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 중심이 이렇게 무너진 것이다. 또 그 결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사회에서 부여받은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행복할 거야. 내가 또 어떻게 무엇을 성취해야지 행복할 거야. 그런 어떤 외제화된 타자화된 어떤 그런 부분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면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거기서 성취하고서도 행복하지 않는 상태 그게 이제 질병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신을 차릴 수 있는가가 이제 치유의 어떤 핵심인데 그 방법은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무만 잘 가꿔도 꽃을 잘 가꾸면서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요새 또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는 무슨 인이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뭐 어디 산에 들어가서 치유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자연에 들어가서 치유되는 분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거기서 너무나 이제 단절되고 힘들었던 사람이 자연에 들어가서 사람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사회에서 자연하고 이렇게 생명을 느끼면서 살 때 저절로 우리가 어떤 단순해지고 어떤 그런 부분도 치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치유 방식이 있는데 음악 치유도 있고 미술 치유도 있고 뭐 인문학 치유도 있고 치유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다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필요하고 다양하면 사람에 따라서 영상이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인문학이 맞아서 인문학 치유를 하는 철학 치유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치유의 길을 가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내적인 어떤 중심이 잡혀야 되는 것이다. 그게 외부에서 어떤 성과주의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외부의 어떤 그런 쪽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내부에서 어떤 전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내가 동일시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내가 조건화된 모습만 나의 삶이 아니고 나의 이 삶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외부의 모든 그 어떤 자연현상이나 어떤 사람들 존재들과 연결돼 있다는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뭐랄까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거죠. 사회가 나에게 주입한 수많은 잘못된 가치관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모에게서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수많은 그 조건화된 모습에서 풀려나가는 과정이고
그 풀려나감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뭐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조금 큰 눈으로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조금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너그러워졌다고 할까? 조금은 좀 이렇게 관점이 새로워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좀 낮아지고 조금 더 타인의 관심도 있고 뭔가 적어도 뭐라고 상대방을 무료화시켜서 타자화시켜서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내가 가진 힘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조종하고 이런 욕망으로부터 많이 좀 벗어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철학자로서 사실 이제 제가 명상에 대한 막연한 어떤 개념 또 명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 이런 걸 갖고 있다가 이제 오늘 두 분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이렇게 명료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이 자신과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하고 그 명상이 인간 스스로 자신과 관계하고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사실은 자신이 없는 존재라고 제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내면성이라든지 또 아까 제가 농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의 정신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메인스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상은 끊임없이 정신을 강조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아니고 치유. 그러니까 치료는 정말 외부에서 고쳐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능체로 보고 이제 기능을 수선하는 그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큐어라고 한다면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고 또 그런 면에서 치유라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현대인들의 자기 이해하고 상당히 다른 측면의 그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이 또 완전히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이 근데 철학에서는 그냥 관념으로 끝나죠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명상은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천적 행위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치유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철학하고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변화라는 것이 몸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거, 심지어 뇌의 변화까지 수반한다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을 좀 그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우리가 왜 치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치유의 동기부터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이 병들어서 개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나와 세계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할 수 있고 그걸 따라오면은 아니면 그걸 잘 수련을 하면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주 좋은 말씀. 네, 지금 중요한 그 지적이 사실은 그 몸이라는 말씀을 이제 박석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지금 이종관 선생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몸에 대한 지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야말로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에서의 관념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이게 존재 차원의 문제이면서 사실은 이 전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때 이 몸을 복원하는 것 또 몸이 단순히 이제 그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에 의한 그 정신과 육체에서의 그 대립적인 한 그 체가 아니라 사실은 정신을 육화한 그러니까 정신을 끌어들인 그것을 발현한 하나의 온전한 전체성의 하나의 메타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몸의 복원이라는 것이 치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아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질문을 이렇게 드렸던 이유도 이제 바로 그 몸 차원에서 존재 차원에서 인간을 만나오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 두 가지의 대립되거나 이제 정반대 있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함께 있어야지 이 치유라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그 몸에 대한 그 선생님들의 해석을 듣고 싶었어요.
일단은 제 경험에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박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일단은 명상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왜 몸을 중시하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명상은 그 많은 명상 중에서도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음 챙김 명상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일을 아는 것이거든요. 알아차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할 때,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게 되고 자신이 몸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몸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나 관념이나 이미지로 복잡했던 마음이 이제 몸과 연결되면서 현존감이 생기게 되면서 소위 말하면 그라운딩이 되는 것이죠. 그라운딩이 되는 것은 명상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여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 속에서 늘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하면서 현재 있지 못하는, 뭐라 그럴까요? 현재 단절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 현대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있기보다는 미래에 내가 뭘 해야 되고 목표를 생각하고, 그게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곰씹고 미래를 미리 땡겨서 보고 하면서 현재가 자꾸 상실이 돼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를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우리는 몸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죠. 몸에서 무슨 일이 있나를 자꾸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내 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상황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보기가 쉬워지는 것이군요. 몸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보이면 마음 상태가 지금 내가 화가 났는지, 내가 지금 마음이 안정돼 있는지, 지금 마음이 동요가 있는지, 또 마음에서 생각이 많은지 적은지, 그게 이제 보이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 챙김 명상은 자신이 지금 이 순간이 몸과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거라는 것이죠. 그거 위한 가장 정초 작업으로서 몸을 알아차리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고, 몸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무한대로 그냥 질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온갖 자기가 그려낸 욕망이 어떤 또 목표라든지 과거에 대한 후회라든지 남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다니면서 우리를 정신없이 이제 그 가상의 현실로, 저는 그걸 이제 생각의 세계를 가상현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VR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가상현실 세계에서 돌아오려면은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몸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명상에서는 몸을 자꾸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 몸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얘기를 누구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몸으로 돌아와야 된다. 치유가 되려면 몸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성에 대한 부분인데, 명상을 너무 주관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명상가들이 중심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도 있고 사회적인 상황도 있고 문화라는 것도 있고 환경이라는 것도 있고 자연도 있고 수많은 차원에서 우리는 그 살아가는 그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내면만 보고 있다가는 자칫하면 중심을 잡자고 이제 명상을 하는 건데 오히려 중심을 더 이제 흐트러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도 보고, 우선 내면을 먼저 봐야죠,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몸을 보게 되는 게 중요한데, 그 내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시야가 확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우선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주소가 파악이 됐다면 주변 상황으로 관심을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주변과 관계성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깨달아 가면서 사회와 이렇게 연결이 다시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두 개의 작업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명상에서 내면을 중시하면서 결국은 관계성 속으로 이게 성숙하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감사하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뭐 집중하고 명상이 이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내면을 보고 지금 나의 실체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많이 됐다면은 내가 여기서 존재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덕이 굉장히 많은 거구나. 그러니까 촬영하는 것만 보더라도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정말 며칠 밤을 세워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거기서 한 분 한 분이 어떤 정성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 나오신 분들도 또 있고 그럼 우리 주변에 이게 확대를 해보면은 가족부터 시작해서 또 자연으로 넓혀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연결돼 있고 존재와 존재가 연결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걸 깨닫는 게 우리의 그 마음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명상을 하게 되는 것은 몸을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고 과거나 미래에서 머물지 않고 일단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고 여기서 마음을 모으게 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상태가 좀 더 확장이 되다 보면 마음이 명료해진단 말이에요. 상황 판단이 잘 돼서 주변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와 남에게 이로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단 능력도 뛰어나게 되고 또 집중력도 생기게 되고 또 몸과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히 살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또 감사함도 느끼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아, 나 혼자 이렇게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주변이 모든 분들이 덕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전체성의 눈을 뜨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나름 터득한 명상에서는 이런 어떤 그 지금 여기에 그 집중을 하고 여기를 알아차리는 그 훈련이 중요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사회와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 나보다 큰 존재하고의 어떤 연결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게 치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몸의 체현과 아까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몸의 체현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철학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인간이 어떻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까 우리 철학 전공하신 이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개념으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머리에서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그게 과연 실제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몸을 통해서 내 생명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게 체화되지 않으면은 개념으로 이렇게 끝나고 관념으로 해서 오히려 세상이 더 어렵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명상은 지금 여기로 돌아와서 아주 단순해지는 것이다. 아주 단순할 때 명료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복잡하게 머리로 들어가면 그냥 머리도 아프고 그냥 코 아프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몸을 이용해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순성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삶이 훨씬 더 이렇게 좀 행복한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